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좀 늙었죠? 지난 나리가 24라운드 혼돈의 라운드였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들이 펼쳐졌어요. 지난 라운드가 펼쳐지기 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1위는 레알 마드리드 승점 50점, 2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점 49점, 3위는 바르셀로나 승점 48점이었습니다. 주말에 레알 마드리드는 오사수나 원정 경기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셀타비고와 홈 경기를 치렀죠. 양 팀의 경기 내용은 달랐지만 그러나 큰 줄기로 보면 유사한 면이 많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모두 한 명씩 퇴장을 당했고요. 그리고 PK로 한 골을 실점했습니다. 여기다 양팀 모두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결과론적으로 1위는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 승점 51점이고 2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점 50점입니다. 자, 이제 키는 바르셀로나가 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화요일 새벽에 라이오를 상대하는데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이 같아지면서 승자승 원칙으로 1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저는 레알 마드리드 경기보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셀타비고 경기에 관심이 더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스파스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스파스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아스파스가 PK로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다루는 것보다는 역시 오사수나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맞습니다. 무누에라 몬테로 주심이죠. 오사수나가 손을 자꾸 사용하는데 그 장면이 그냥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뚜껑 열리고 분노가 치솟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안첼로티 감독도 경기 끝난 다음에 한마디 아닙니다. 한 3마디는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주심을 비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랑 함께 살펴보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라리가 24라운드 오사수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이 경기는 예상한 대로 전개가 됐습니다. 경기 초반부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물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좀 돌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맨시티하고의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6강 2차전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1차전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지만 맨시티는 맨시티니까 준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호드리고라든가 세바요스가 안 나왔지만은 브라임 디아스라든가 모드리치가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고 수비 라인에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경기 초반에 수비 쪽에서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여기다가 음바페가 너무나 가벼워 보이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날카롭게 상대 수비를 파고드는 모습이 있었고요. 비니시우스도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드 벨링엄은 항상 잘해왔죠. 그러다 보니 음바페가 선제골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반 15분에 라이트백으로 선발 출전한 발베르데가 오른쪽 라인을 파고들면서 크로스를 낮고 빠르게 연결해줬고 음바페가 수비 앞쪽에서 움직이면서 처리를 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했거든요. 자, 이 순간 제가 생각한 건 단 하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얼마나 많은 골을 넣느냐, 음바페가 얼마나 많은 골을 넣느냐,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주도해 나갔거든요. 물론 오사수나는 상당히 거칠었고 난폭한 반칙이 있었습니다. 특히 뚫린다 싶으면 손으로 잡아 끄는 동작이 많았고 손으로 미는 동작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심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반 39분에 터집니다. 주드 벨링엄이 주심에 대해서 존중심을 갖고 말하는데 F-오프에 즉 꺼져 아니면 젠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주심이 듣기로는 F-오프는 엿먹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했구나. 그래서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결국 벨링엄은 전반 39분에 퇴장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는 수적 열세에 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10명에서 11명을 상대하는 상황이 됐고요.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좌우 측면 브리안과 루벤 가르시아를 이용해서 크로스를 많이 올리고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고 최전방의 부디미르가 버텨주면서 공격 쪽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레알 마드리드의 불운이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사수나는 거친 반칙을 했지만 그대로 전개되는 장면이 있는 가운데 결국은 오사수나가 공격을 전개할 때 부디미르바를 카마빈가가 밟으면서 PK가 주어집니다. 이 PK를
부디미르가 58분에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이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못한 경기는 아닙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10명이서 뛴 시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점유율 보면은 46대 54%죠. 그리고 XG값 보면은 1.88 대 1.38이긴 한데 오사수나가 공격을 전개하는 횟수에 비해서 슈팅까지 가는 모습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XG값은 높았긴 했지만은 한 골에 멈출 수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10명이서 경기를 뛰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지만 슈팅을 17개나 하고 유효 슈팅을 6개를 하면서 이 경기 무승부로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안첼로티 감독 옐로카드 받고 난리 난리였죠.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경기였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심한 경기였어요. 보고 있자니 답답함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반칙수를 보면은 오사수나가 16개를 했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7개를 했습니다. 이거 반칙으로 인정되지 않은 반칙성 플레이가 오사수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호세 무누에라 몬테로 주심이 그대로 전개를 시켰었죠. 그리고 반칙수도 오사수나가 16개로 많았지만 레드카드는 벨링엄 퇴장 하나였습니다. 물론 옐로카드는 오사수나가 3대1로 앞서 있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오사수나의 비센테 모레노 감독이 좀 능구렁이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사수나가 반칙성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옐로카드가 한 장씩 있는 좌우 풀백을 빼주고 교체를 해줍니다. 비센테 모레노 감독도 카드 누적으로 퇴장당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만큼 오사수나의 플레이는 거칠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주심 판정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놓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는 억울한 경기를 했다. 운수 나쁜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중심은 주드 벨링엄의 퇴장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주드 벨링엄이 주심에게 존중심을 가지고 말하는데 F 오프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심 입장에서는 나보고 엿먹으라고 그러면서 레드카드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일부 축구 팬들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F 오프와 FU가 똑같은 뜻이냐. 그런데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FU는 조금 더 직접적인 내용이고요. F 오프는 좀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드 벨링엄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F 오프라는 뜻이 FU라는 뜻보다 엿먹으라는 뜻보다는 꺼져 아니면 젠장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과거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F 오프라고 하면은 그냥 전개가 되는데 스페인에서는 F 오프라고 하면은 레드카드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수가 이전에 F 오프라고 했을 때 퇴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드 벨링엄이 F 오프라는 단어를 쓸 때 조금 더 조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주드 벨링엄은 이번 퇴장으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퇴장은 지난 시즌 27라운드 발렌시아전 종료 직전에 퇴장을 당했고요. 이번 시즌은 첫 퇴장이죠. 그러면서 퇴장을 당하게 됐고 그 결과 레알 마드리드는 주드 벨링엄을 향후 라리가 두 경기에는 출전 정지로 출전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뼈아픕니다. 주드 벨링엄이 팀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누에라 몬테로 주심은 논란거리가 이거 한 장면이 아닙니다. PK 논란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카마빙가가 발을 밟아서 PK를 주는 장면, 그 장면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사실 반칙이 나와야 되는 장면에서 그대로 전개되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카테나의 핸드볼 반칙, 몽카율라라든가 비니시우스가 박스 안쪽에서 경합하는 장면, 그리고 발베르데의 헤더가 크루스의 손에 닿는 장면, 이런 장면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1분 안첼로티 감독은 대기심에게 항의합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상대 반칙이 3번 정도는 있었다. 우리는 페널티킥을 2-3번은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항의하니까 주심이 안첼로티 감독에게 와서
주심에 대해서 존중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맞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5분 또 다른 문제의 장면이 터지는 거죠. 오사수나가 공격을 할 때 카마빈가가 부디미르 발을 밟았어요. 물론 경기 끝나고 나서 부디미르 같은 경우에는 카마빈가가 다리를 들고 들어올 때 무서웠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VOR에서 주심에게 무전으로 야, 이 장면 봐. 이 장면 PK 같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온필드 리뷰할 때 발을 밟는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볼과 상관없이 발을 밟았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PK가 주어졌고요. 이 PK는 부디미르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안첼로티 감독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첼로티 감독은 주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링엄은 퇴장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주심은 번역에 실수를 했다. 즉 F-오프에 대해서 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욕한 게 아니야. 좀 모욕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욕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VAR이 검토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두세 가지 상황이 있었다.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는 오사수나를 상대로 페널티킥을 두세 번은 얻을 수 있었어. 그런데 VOR에서 검토하지 않은 거야. 그냥 지나갔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난 3경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모두가 봤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불만이 많이 쌓인 거죠. 솔직히 안첼로티 감독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오사수나 선수들이 계속해서 팔꿈치를 섰는데 우누에라 주심은 이거에 대해서 묵인했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좀 꼬인 경기, 말린 경기 그런 경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더비에서 PK로 골을 실점했는데 이 경기에서도 PK로 골을 실점했어요. 마드리드 더비에서 추아메니가 상대 선수 발을 밟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카마빈가가 상대 선수 발을 밟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 수비가 지금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물론 라울 아센시오가 잘해주고 있지만 라울 아센시오와 추아메니가 나오는 가운데 밀리탕, 리디거, 알라바 등은 지금 부상 아닙니까? 하물며 라이트백의 카르바, 루카스 바스케스 부상이다 보니까 발베르데가 라이트백으로 나왔는데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 경기 승리하지 못한 것도 짜증나고 또 하나는 주중에 맨시티를 상대합니다. 그런데 10명이서 너무 오랜 시간 뛰었어요. 체력적인 부담이 없겠느냐? 당연히 있죠. 이 경기는 당연히 그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첼로티 감독이 머리가 너무 아프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은 킬리안 음바페예요. 부활에도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이 경기에서 발베르데 패스를 골로 연결을 하면서 골을 넣었고요. 그러면서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최근 3경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드리드 더비, 맨시티전, 오사수나전이에요. 그러니까 음바페는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들어서 완전히 살아난 게 2025년 들어서 11골을 넣었어요. 13경기 11골인가? 그 정도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90분 출전해서 한 골 넣고 슈팅 8개, 유효슈팅 4개, 드리블도 5번이나 성공했고요. 키패스도 2개나 했습니다. 올 시즌 36경기에서 24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라리가에서는 17골 2개의 도움,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득점 1위는 19골에 레반도프스키죠. 음바페의 움직임이 가벼워졌고 자신감이 붙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기대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주드 벨링엄이 퇴장당하기 전에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움직임도 좋았어요. 음바페가 왼쪽으로 빠졌을 때 비니시우스가 중앙 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의 활약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사실 이 경기가 1대0이 됐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쉽게 승리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사수나에서 골을 넣을 선수는 부디미르밖에 없었거든요. 부디미르가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팀 내 2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루카스 토로고 루카스 토로는 올 시즌 리그에서 3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부디미르는 오사수나의 해결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한 골을 적립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87분 출전해서 한 골 넣었는데 슈팅 3개 하고 유슈팅 하나 했죠. 올 시즌 공식 28경기에서 16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라리가에서는 24경기에서 13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피냐와 함께 득점 3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부디미르가 라리가에서 17골을 넣었죠. 올 시즌도 17골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부디미르가 2020-21 시즌 마요르카에서 인대되면서 오사수나에서 활약하기 시작했고요. 한 시즌 끝나고 나서 완전 이적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즉 지난 4시즌 반 정도는 오사수나에서 뛰었고 오사수나에서 공식 165경기에서 63골 6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사수나 유니폼 입고서는 라리가에서 56골을 넣었어요. 이게 오사수나 선수 중에서 라리가에서는 최다골 기록이라고 해요. 과거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사비노 선수가 56골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디미르는 지금 사비노와 기록이 동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게 제가 기록 찾을 때는 57골이었거든요. 근데 문도 데포르티보를 비롯한 스페인 언론에서는 56골로 나왔어요. 스페인 언론이 맞겠죠? 네. 제가 조사한 게 맞을 리가 있나요? 스페인 언론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미르는 오사수나 선수 중에서는 사비노와 함께 라리가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 오사수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는 1대1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거예요. 1위를 계속 고수하면서 승점차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는 경기에서 승점 1점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의 추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무누에라 몬테로 주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행진을 멈춰서는 안 돼요. 지금의 질주를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과연 라리가 1위를 계속 고수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레알 마드리드 참 진짜 운수 나쁜 날이다.